양양 지역 주민들이 원주지방환경청의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 계획에 반발하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역에 강풍이 불고 기온이 뚝 떨어져 추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도립공원에서 해제된 강릉 경포 일대에 도시관리 계획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건물 신증축 등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선 국립병원이 2023년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 시설 확충과 의료진 보강 등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시와 속초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씩 추가 발생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231번 확진자의 접촉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속초에서도 4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평창에서는 해외 출국 전 검사에서 1명이 확진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682명으로 늘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에 대해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조건부동의나 동의가 아닌 추가 보완 요청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보완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적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민사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계획에 따라 강원도가 다음 달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부터 무료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일반 성인은 7월이 돼야 가능한데요. 시군별로 접종센터를 마련해야 하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기다렸던 코로나19 백신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다음 달 첫 접종 대상자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들입니다. 강원도에는 원주와 강릉, 속초 삼척의료원에서 일하는 263명이 대상입니다. 3월에는 요양병원과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역학조사관, 119 구급대 등으로 확대됩니다. 2분기 접종 대상자는 도내 65세 이상 32만 명을 비롯해 노인과 장애인 시설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 18,000명입니다. 이어서 3분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도내 100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임신부와 18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백신 공급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접종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개인별 백신 선택권은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별로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도 구성됐습니다. 노인에게 접종을 시작하는 4월 전까지 각 시군마다 접종센터를 마련하는 게 우선 과제입니다. 춘천에는 이곳 봄내 체육관이 접종센터 후보지에 올랐습니다.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의료진 확보가 관건입니다. 예방접종센터에는 초저온 냉동고가 있어야 하고 거리 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내 체육시설이나 문화복지회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18개 시군 의료 인력은 972명. 하지만 대부분 보건소에서 이미 코로나19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접종센터까지 맡기기에는 여의치 않습니다. 모자란다 그러면은 도내 주둔하고 있는 군의관, 그다음에 민간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을 좀 협력을 얻어서 접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아 청소년을 제외한 1차 예방접종이 9월은 돼야 마무리되고 또 백신의 면역 형성 기간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까지는 마스크 쓰는 일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번 주말까지 동해안과 산지에는 강풍과 함께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산간에는 오늘 하루 적지 않은 눈이 내리면서 긴급 제설 작업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강릉의 한 리조트 벽면 외부 마감재가 뜯겨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떨어져 나간 건데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고 부서진 차량도 없습니다. 추가로 마감재 파손이 우려돼 출입 통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산지에는 최대 순간 풍속 시속 9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쪽에서 온 눈구름에 산간에는 나탄 때 많은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처럼 고갯길은 금세 하얗게 눈으로 뒤덮여버렸습니다. 겨울용 타이어를 갖추지 못한 차량들은 고갯길 오르기를 포기하고 되돌아가거나 속도를 줄여 운행했습니다. 급하게 투입된 제설 차량들은 분주히 도로에 쌓인 눈을 치웠습니다. 기상청은 바다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다며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풍과 함께 기온이 떨어져 주말까지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일 오전까지 매우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9일부터 30일까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등 오늘에 비해서 5에서 12도가량의 기온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일요일과 월요일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도립공원에서 해제된 지 4년 만에 강릉 경포 일대 도시관리 계획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건물의 높이 제한이 한층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12월 강릉시 경포와 사천 일대 517만여 제곱미터가 경포 도립공원에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주민들은 저층 건물만 지을 수 있고 농지에는 자기 집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대는 공원에서 해제된 뒤 4년여 동안 도시관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공원 해제구역 가운데 공유수면을 제외한 505만 제곱미터에 대해 도시관리 계획 결정을 변경하고 지난 22일 강릉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까지 마침에 따라 고시 절차만 남겨둔 채 사실상 계획이 확정돼 규제가 한층 완화됐습니다. 한 40년 가까이 서름을 많이 받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규제를 켜고 많이 무슨 큰 변화가 올 걸 기대하면서 저희 주민들은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구역은 크게 세 곳으로 구분됩니다. 일단 전체 해제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210만 제곱미터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묶여 건물 높이는 기존 2층에서 4층으로 건폐율은 최대 40%로 상향됐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상 행위가 가능했던 부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종전의 토지이용 계획을 받아서 최소한의 어떤 4층 이하까지 개발이 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하였고요. 농림지역은 농업 외에도 농어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안가에는 17만 제곱미터 규모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3곳을 조성해 바다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10층 40m까지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 개발과 보존이 양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해안가 쪽으로는 세 군데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을 해서 숙박시설이 물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해안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다만 해안가 일부 지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개발이 제한됩니다. 강릉시는 결정 변경과 지형 도면 고시를 완료하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각종 개발 행위를 허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의료시설이 많지 않은 정선구는 직접 병원을 개원해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환경은 여전히 열악해서 시설 확충 등은 아직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조규한 기자입니다. 정선군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군립병원입니다. 지난 2016년 정선군이 민간병원을 사들여 민간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겼다가 1년 전부터 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래 환자가 줄었지만 요즘도 매일 100명 넘게 찾고 있습니다. 군립병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깝게 저희들이 바로바로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점이 많죠. 현재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등 4개 과에 의료 사무 인력 70명이 일하며 주로 응급의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과 강릉, 원주 등지에 상급 병원과 협약이 되어 있어 주민들은 진료 의뢰를 통해 전문적인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맡았을 때보다 수억 원 가량의 운영비도 줄이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의료진들, 만성 질환들에 대한 의료진들이나 또 의료 취약 지역인
소아진료에 전문의 선생님들을 초빙하여 진료의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열악한 병원 시설인데 정성군은 병동을 추가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모두 157억 원이 투입돼 기존의 오래된 건물을 철거한 땅에 병동과 기숙사가 지어집니다. 병상은 30여 개에서 2배로 많아지고 산부인과, 인공신장실 등 진료과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는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코로나19 사태로 폐강 기금이 줄면서 재원 확보가 어려워져 완공은 1년 미뤄지게 됐습니다. 2023년에는 정상적으로 국립병원이 개원을 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의료 서비스를 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폐광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그러나 병원 시설이 확충되더라도 종합의료기관의 모습을 갖추려면 전문 의료인을 더 확보해 서비스를 확대하는 노력은 계속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2021-22) 한국관광 백선에 강원도 내 관광지 10곳이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대한민국 관광명소 대표 100곳을 선정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강릉 주문진과 커피거리, 속초 고성 양양 인제가 둘러싸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이 꼽혔습니다. 또 평창 대관령, 인제 자작나무숲, 춘천 남이섬, 원주 출렁다리와 철원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 등도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맞춰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숨은 관광지 10곳을 새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이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우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에게 관련 법과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고발 등의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의 선물 택배 등 기부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금품을 받는 사람에게도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25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추진합니다. 플라이강원은 다음 주 이사회를 열어 25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결의할 예정으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중형기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플라이강원은 강원도의 운항장려금 60억 원과 유상증자 자금이 추가로 들어오면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자금이 확보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 운항을 중단하고 국내선 제주 노선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강원FC가 3월 1일 울산과의 원정 경기로 올 시즌 개막전을 치릅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1 시즌 K리그1 일정을 발표한 가운데 강원FC는 3월 1일 오후 2시 울산과의 원정 경기로 개막전을 치르고 3월 8일 저녁 7시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홈 개막전으로 포항과 맞붙게 됩니다. K리그1 12개 팀은 팀당 11경기씩 3라운드 모두 33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